우리가 해방 후에 수십 년 동안 그런 권위주의 독재 그런 권력을 사유한 이런 정권 아래 투쟁을 했는데 뭐 정치적으로는 약간 획득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 앞으로 현실도 참고하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바뀌어진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좀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3년 해수는 4년 전에 국회에서 이제 발제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논문을 쓰기 전에는 한 3년 전에 이제 박사 논문이 또 이런 맥락의 제가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상 위에 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선한 시민의 힘도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이 약해서 미진해서 큰 지금 발전은 없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논문을 쓴 근본 동기가 우리가 해방 후에 이 해방도 강대국 덤바군이 강대국의 전쟁으로 인해가 해방이 되었고 강제로 또 분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분단도 그냥 미국이 대령이 그냥 지도 보고 쭉 꺼가지고 38선이 그래가 분단되고 또 전쟁을 겪고 휴전선으로 분단이 확정돼서 지금 이 7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통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전 지구에 우리만 이렇게 똑같은 민족끼리 그것도 그냥 소통 안 하는 걸 넘어가지고 그렇게 정오를 하고 서로 죽이려고 적대를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계속 잡고 그걸 이용해서 축제를 하고 미국, 일본에 붙어서 자기 권익을 계속 사가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왜 그런 생활을 70년씩이나 하는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남한은 아주 악랄한 정상적인 이 체제가 아닌 아주 괴물화된 자본주의거든요. 전 세계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만큼 악질 독한 자본주의가 없어요. 미국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 GDP 세계 최고의 GDP의 그 GDP의 한 18% 19% 정도가 사회 보장을 위해서 써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는 우리나라 GDP의 8% 7% 그래 했다고. 거의 밑바닥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면 대가리 깨지는 거예요. 바로 그냥 대가리 깨지는 게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이제 GDP의 10.789 11%까지 갔어요. 그렇지만 악랄한 미국보다 미국이 19% GDP인데 우리는 이제 12%니까 그 단순히 그 수치만 봐도 어떤지 알겠죠. 미국도 지금 공공시설 도로든 뭐 학교 변소든 이런 거 고칠 재정이 없어가 못 고치고 사람 병 걸리면 죽잖아요. 그리고 7천만 명 정도 극빈자예요 미국이. 극빈자는 그렇게 메디컬 케어가 돼가 그래도 뭐 병남아 갈등했지만은 그 7천만에서 그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은 할 데가 없어요. 그 직장이 없으면 미국은 천만원짜리 돈이 드니까 지금 코로나도 뭐 진단도 못 받고 죽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또 이 강성내부 북한식 우리식 사회주의 이걸 수십 년 주장하면서 북한은 나름대로 체제가 우리보다 더 효율성이 있고 체제의 전통성 일제를 척결하고 이런 전통성이 있으면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예요. 자발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그게 미국이 수십 년 그런 목을 주어도 죽지를 않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이 국제 정세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민들의 개인적 자유는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그 사회가 공정, 평등 이 부분은 남한에 뭐 몇백 배 낫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그런 이야기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은 남한을 그 신의 앞잡이고 부역배들, 민족의 배반자라 생각하고 미국 놈의 뭐 하수인이다 이런 정도로 보고 취급을 안 하죠. 그럼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을 지배하고 남한을 컨트롤하는 거는 돈 많이 가진 놈하고 그 이제 실제 권력 갖고 있는 놈들인데 이 사람들은 북한을 절대 용납하지 않잖아요. 북한을 잡아먹어가지고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거고,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남북이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 입으로만 립 서비스를 열심히 하는 거지. 통일해야 된다고. 그리고 통일부 그 예산이 얼마나 되고요. 통일교육은 그 맨날 하는 짓이 그 월급 받아가지고 통일교육 연구하는데 통일이 점점 더 안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남북이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 하고 서로 자기 체제만 옳고 상대방을 없어져야 될 체제라고 서로 욕하는데 그게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이 철학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태공동체 민주주의라는 걸 컨셉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병행을 들고 이 국의대가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건 오늘 장재선 선생님이 써왔듯이 너그럽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선한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가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가 이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헌법에 그게 자유민주 질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헌법의 본래의 임시헌장 조상 선생의 삼경주의 또 건국강령 그게 재헌헌법까지 내려오는데 거기서는 사회주의 개념을 많이 채택했거든요. 토지, 그 주요 공기업 다 국유로 했어요. 초기에. 그리고 이 평등을 아주 큰 가치로 내걸었고 이랬는데 그게 헌법이 바뀌면서 이 가진 자들 위주로 헌법이 바꾸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이 공유 개념이 다 없어졌죠. 단지 할 수 있다. 공공의 복리,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가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지 그렇게 제약을 가하고 평등 공유한다 이건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그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는 이 자유도 실질적인 자유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자유가 뭐 있습니까? 뭐 지 발로 두 발로 걸어가는 자유는 있죠. 그런데 그것도 돈이 없어가 배가 고프면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자유가 기회가 있습니까? 돈이 자유가 기회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고 또 자유주의를 하면서 이 사회주의 이야기나 북한에 대해 조금만 하면 찬양 고무죄니 빨갱이 잡아 죽이잖아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빨갱이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그게 자유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유라는 가치는 이 중세의 압제로부터 물론 고대는 더 심해지만 중세는 이 동양은 뭐 그냥 봉건 왕조로 계속 이어졌지만 서양은 중세라는 거는 신권이 그 왕권보다 세속의 권력보다 더 큰 게 중세였잖아요. 중세 신정정치 그 압제하에 나중에 이제 왕의 힘이 더 커지는 상태로 가면서 그 카톨릭에서 그냥 종교에서 세속적인 왕으로 갔지 일반 시민도 없었지만은 전부 힘든 생활을 했으니까 이 근대 시민혁명 당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지리상 세계 발견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또 상업이 무역이 발달하고 중상국가가 되고 하면서 중요한 게 그것도 자유예요. 그 상거래하고 그래서 근데 민법의 3대 원칙이 그때 생긴 계약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 계약 자유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이런 것들이 그때 거의 다 자유의 바탕이어야지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 자본주의 초기에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였죠. 이 신체적인 자유뿐만 아니고 이 경제행위의 자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자유가 한 200년 지속되면서 빈부격차가 고착화되는 거죠. 물론 산업혁명 초기에도 엄청난 비인간적인 기회서가 공산주의가 막스가 그 반작용을 만들었는데 그래 좀 중화시킨 게 이제 사회민주주의잖아요. 사회민주주의 북유럽은 이제 아주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영국에서 배 타고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가고 미국의 신대륙에는 그런 전통이 없으니까 거기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미국이 되고 미국은 광대한 영토와 무한한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정말 부지런하고 의지가 있으면 미국에서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게 1980년대까지는 미국이 기회가 있는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격차가 고착화되고 계급화되면서 그 자유의 부작용이, 자유의 역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서 자유를 더 강조해서는 망하는 거예요. 전체가 망하고 지구가 망하고 그 자유라는 것 때문에 자유롭게 성장, 효율, 마구 그렇게 자본주의를 뻗어질하는 바람에 이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지구도 앓고 있고 우리도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몸이 아프잖아요. 모두가 병들고 이 지구 자연도 병든 거예요. 그게 자유만 내세우고 자유만 숭상하고 누가 그러겠어요? 있는 사람이 그러지. 없는 놈이 자유가 있든 없든 뭐 없는 놈이 자유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세뇌대가 뭐 남 시키는 자유라거지. 자유는 결국 있는 자들 돈잔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같이. 그게 지금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민주도 지금 형식적인 7, 80년대 그렇게 투쟁을 한 사람들이 독재에 대해 단지 돌 던지고 저항만 했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후에 자기가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여튼 투쟁을 해서 얻은 게 형식적인 민주주의죠. 형식적으로는 독재가 물러갔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는 안 됐어요. 실질적인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갖는 게 아니고 그것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자기 의사를 투영하고 법 제도를 만드는데 자기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곧 그렇지 않은 우리 국민의 대충 통계로 한 90%는 민주주의가 그 사람한테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의사 반영할 기회도 그 사람한테 그런 혜택도 안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AI 시대, 이 인공지능 로봇 시대, 4차 산업 시대에는 그런 게 허물어지는 그런 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컨트롤해야 그 방향까지 안 그러면 더 악랄한 사회가 되는 건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되고 상류층은 실질적 민주주의도 됐지만은 우리나라 90% 대부분 국민은 옛날에 독재나 뭐 지금이나 그 사람 그냥 투표할 때 투표하면 찍으러 가는 것밖에 뭐 있겠어요. 응? 그냥 뭐 물론 인터넷에 요즘 뭐 의견 젊은 애들은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왜 그게 제도와 정치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전 세계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선거 제도를 뽑을 때 계층형, 경제 계층별로 딱 비례가 정해놓고 뽑는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계층이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야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보장이 된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가 극도의 불평등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범적인 선거제도, 자유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그거는 그냥 빗줄건 개살구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누가 자유롭고 누가 평등은 표는 같다 이러지만 그 표의 성격이 돈 있는 사람 위주로 흘러가고 돈 없는 사람은 투표를 안 하거나 투표를 해도 돈 있는 사람 시킨 대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 선거도 아니고 자유선거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통선거는 뭐 지금은 뭐 다가 투표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데 공화국입니까? 공화국은 이 왕이나 교황으로부터 있던 권한을 다수의 공화체제에서 권한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거고 전체의 덕을 전체의 가치, 공익을, 공공선을 중시하는 게 공화인데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게 그 사람의 신분이 경제력이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극도의 불균형, 불평등 그리고 이 공익, 공공성보다는 사적 이익, 개인주의를 극도의 사회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공화국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강자, 돈 있고 힘 있는 권력 있는 자만의 자유만 보장되는 그러한 악질 장수이다. 그러면은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고치기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럼 어떤 우리가 열정을 갖고 어떤 유토피아, 어떤 이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본래 인간은 이상을 양심을 갖고 있고 호모사피엔스라고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인지 능력이 생겼다. 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어쨌든 인간이 인지 능력이 이 진화 단계를 거치면서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이 인간의 양심이 있고 선악을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찌들리고 시연해되고 해서 그걸 감각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인간이 누구나 생각하는 이상사회에 대한 게 관심도 있고 열의도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이 명장은 인의 예지 그 네 가지 근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특성은 가만두면은 먼지가 앉듯이 그게 자꾸 쇠퇴하고 약해지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은 기질지성이기 때문에 오욕칠정이라는 그거는 인간의 몸을 유지하기가 필요한 게 그 기질지성이거든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이 없으면은 배가 고프도 안 먹으면 죽을 거니까. 그런데 그 욕심이 과해서 인간의 욕심은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상사회에 대한 꿈과 누구나 이상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한민족의 당장은 우리는 이상사회는 통일돼서 우리가 부강함 그리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이상인 거예요. 거기는 더불어 살고 내가 뭐 조금 더 한다 해도 알아봤자 뭐 얼마나 더 합니까? 그게 개코나 뭐 고소고기예요. 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조금 한다 해가 뭐가 심수고 말이지 뭐 아주 폐쇄적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상태가 그 심각한 병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데 겸허해야 되고 사람과 더불어 살고 내가 뭐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없는 사람 보면 좀 처은지심이 생기고 그 사람 필요하면 나눠줘야 되겠다 내 생각이 왜 안 됩니까?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애가 묻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 가지고 현재의 분단을 극복하고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그런 철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표고요. 그리고 그러한 단계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대전환의 시기가 21세기 되면서 온 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변기도 발달하고 해가 지구가 하나가 된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더더욱 하나가 됐잖아요. 지금은 더 발달해가 SNS, 유튜브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는 뭐 별별 플랫폼이니 뭐 블록체인이가 막 나타나가지고 전 지구가 명시를 상부하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실시간 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전체 이 지구가 하나의 융화가 되는데 그 융화 속에는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만 가는 게 아니고 종교는 종교만 존재할 수 없고 철학은 철학만 존재할 수 없고 그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극과 극은 통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철학의 끝에 가도 종교하고 만나고, 종교의 끝에 가도 철학이 만나고, 과학의 끝에 가도 철학이 만나는 거예요. 그 과학의 끝에는 존재의 궁극적인 걸 규명하는 게 과학의 끝이란 말이에요. 존재의 궁극적인 거는 결국은 영혼의 문제고, 그 영혼은 이 물질이 비물질과 비물질이 왔다 갔다 궁극적으로 하고, 그 영혼이란 거는 별개의 신성의 에너지 파동과 같은 영혼이 있다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윤회가 있는 거고, 그 영혼은 늘 완성을 위해 가지고 본성이, 본능이, 이 관성이 있듯이 그 영혼은 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완성이 되고 싶은 그게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담겨 있을 때 그 완성을 향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물질이 이 몸에 받았을 때 자기가 노력해야 되지, 몸을 떠나면은 그 노력을 할 수 없어요. 영혼 상태로, 에너지 상태로서는 그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갖고 있을 때 수행을 해서 자기 영혼을 완성으로 가야 되는 사명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만 양심을 들여다보고 내성을 보면은 그걸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두가 불성이 있다 했거든요. 이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닭도 있고 생명체는 다 불성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그런 상태로 가는데 이 시대가 과학, 종교, 철학이 한 묶고 서로 통하는 시대가 거의 지금 성숙대가 온 거예요. 그 상태를 완전히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고도가 되면은 그때 거기서 인간이 수행해서 자기 영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사람을 판별하고 저는 그걸 상당히 기대하는데, 인간들 하도 악독한 것들이 많은데 악독한 새끼들이 공직 다 맡아가 저끼리 자리 나눠먹고 하잖아요. 그럼 그 해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달하면 그 사람을 딱 스캔 딱 뜨면은 저 새끼 본적인 생각 60%, 악랄한 생각 50%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딱 게이지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온갖 유튜브에 가짜 뉴스 맨날 자극적인 나오는데 들어가면 전부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도 이 인공지능의 수준에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검색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그거 정말 쓰레기는 걸러고, 정말 컨텐츠가 인류 사회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인공지능이 보급해주는 시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인류 사회의 역사 발전에 필요한 이야기라면 그 인공지능이 그 알아가 막 전 80% 인구에 다 퍼날려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그런데 거기 인간이 중심을 잡고 영성을 자기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못 이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융합 전체가 하나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통일을 했는데, 통일국가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믿고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현실에서의 모델은 북유럽형 모델이다.